자, 이번엔 사참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자, 여기서부터는 그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만. 시험 범위라고 한다면 시험 범위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함수의 그래프만 딱 안 들어가면 이것도 결국은 극대극소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시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다면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인 건 맞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안 들어가는데 3번은 어쩌면 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쉽게 낸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나오면은 좀 까다로운 패턴이니까 그래서 하는 게 나아요. 결론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개념 설명해 주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해서 꼭 극대극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어차피 아까 배운 사차함수의 개형 떠올려서 하나 봅시다. 자, fx가 극대값을 가질 때 극값을 하나만 가질 때 요거를 그래프 좀 대분류를 했을 때 일단 1번 형태가 w, 2번 형태가 여기서 한 번 스탑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3번은 뭐 여기서 좀 애매하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좌우 대칭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아예 이참수랑 완벽히 대칭이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결국은 기준이 w예요. w가 극대값을 갖고요. 나머지는 극값을 하나만 갖습니다. 요런 데는 극값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이랑 2, 3, 4를 좀 별개 취급해야 돼요. 1번은 이게 결국 극값이 3개. 극값이 3개고 2, 3, 4는 극소값 하나만 갖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좀 잡았을 때 결국은 1번은 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이면 자연스럽게 f'x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이런 느낌을 잡아주고 2번, 3번, 4번은 다 따지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3참수 할 때도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 3, 4는 그러니까 1번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번을 빼고 난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fx가 극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그림이고 자연스럽게 f'x는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미분에서 스타트를 할 거고요. 그럼 f'x는 4x 3승 플러스 8x 제곱에 잠깐만요. 아, 네, 여보세요? 네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네네. 네. 어, 네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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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아, 네네네네. 네네. 네네, 잠시만요. 네네. 어, 네, 일단은 그 배차가 오긴 했는데, 잠시. 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거기서 출발할 때만 가볍게 문자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학원 도착하기 전에 그 저한테 문자 알려주면 제가 미리 내려가서 주차장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 네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오케이. 자, 가볼게요. 갑자기 당황했어요. 자, 일단 4x 삼승 플러스 얘가 뭐죠? 12. 여기는 10이죠. 12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x 이렇게 좀 될 텐데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요 그림이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4x를 묶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a 이런 식으로 좀 묶어주면 되겠죠. 4x에 x제곱 플러스 3x 이게 2a. 근데 그러면은 얘가 x는 0을 무조건 실근을 갖습니다. x는 0을 무조건 실근을 갖고 너는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 뭐 0 알파 베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알파 0 베타 혹은 뭐 알파 베타 0 이렇게 다 나오는 상황이 좀 일반적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풀이 방법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x는 0을 중근으로 가지면요. 이거는 이런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거꾸로 요 2번 그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1번 D는 0보다 크고 2번 x는 0을
0 이외의 것을 실근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패턴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부터 먼저 쓰면은 여기 이제 9 플러스 8A가 0보다 커야 되고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 이런 느낌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은 이게 실근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랑 값이 나오는데 이놈이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두 개의 조건을 결합해서 1번 답을 내줍시다. 그럼 얘가 A는 0이 아니면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 요걸 답으로 내는 방법은 수직선에 옮겼을 때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면서 그 다음에 A는 그러니까 여기 0이 아니니까 이렇게 구간을 둘로 나눠 주시면은 이 구간을 답으로 썼을 때 A는 마이너스 8분의 9부터 0까지 또는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1번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번 답은 그 값을 하나만 갖기 위함이니까 거꾸로 요 1번에서 나온 게 그 값이 3개거든. 이놈을 완전히 6건 얘를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2, 3, 4가 모두 포함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번 답은 굳이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1번에서 구한 W 값을 마지막에 부정을 취해서, 그러니까 부정을 취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 수직선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왼쪽 남은 범위 요거를 답으로 인정하고 여기 색칠 한번 해주시고 요 놈이랑 그 다음 두 번째 0일 때가 되거든요. 여기 색칠해서 2번 답은 x가 0 또는 x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놈을 답으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이 문제는 이거랑 똑같아요. 요 2번 극값을 하나만 갖기 위함이랑 똑같아. 왜냐면은 아까 사참수 W가 극대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여기서는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식 이 조건을 먼저 구하고요. 이걸 마지막 부정해서 2번 답을 내주면 된다. 이런 느낌 풀면은 대표형 2번이랑 똑같이 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르죠. 왜냐면 얘는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딱 봐도 이제 근의 위치 형태, 그러니까 근의 분리 형태를 좀 써서 풀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위에 거랑 좀 다르니까 그림을 좀 세분화시켜서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일단은 여기서 극소값 2개, 그 다음에 극대값 하나. 그럼 무조건 W 형태로 좀 스타트를 해야 돼요. 일단 이 문제는 W 형태가 무조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기가 알파, 여기가 감마,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좀 잡을 수가 있고 범위가 좀 나와 있는데 알파 0 베타라고 했으니까 한 여기쯤에 이제 0이 있는 거예요. 숫자 0. 그 다음 베타 감마 3이니까 여기 한 3이 오른쪽에 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fx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f'x는 일단 3참수고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가 세실근이 될 텐데 좌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알파, 베타 사이는 0이 하나 낀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타와 감마 사이 오른쪽에 3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좀 추론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3참수다 보니까 일단 0일 때도 3일 때는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래 있다 이걸 좀 처리하기가 좀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 미분한 식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림은 이렇게 잡고 미분을 한번 해줄게. 그럼 F'X는 얘를 미분했을 때 X 3승 3 앞으로 빼면은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A 이렇게 됐는데 이거 잘 보시면 인수분해 갈게요. 굳이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요거 인수분해 한번 따지면은 자 여기다 1, 1 대입하면은 0이 안 나오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빼기 A 안 되는데 잠깐만 다시 되나? 아 되는구나.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1 빼기 A 이러면 딱 0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립제법으로 1 A 플러스 1 0 마이너스 A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설계를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3차 방정식의 그 근해 분리 형태는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 잡고 얘를 마이너스를 좀 낮춰주면은 1 마이너스 1 A 그 다음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0 그럼 인수분해 형태 잘 보시면은 x 플러스 1에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실근으로 가져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무조건 알파야. 왜냐하면 0보다 왼쪽의 실근이 알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는 마이너스 1로 확정을 합시다.
그럼 나머지 베타 감마가 있는데 요게 요 2차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의 두 실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근해 분리 패턴으로 바꾸시면은 하나 더 그려요. 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자, 여기서 두 실근 베타 감마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두 실근이어야 되겠고 그다음 여기 0일 때 그다음 여기 3일 때가 모두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근해 분리 패턴으로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는 그냥 요거 h라고 합시다. hx라고 한다면 h의 0도 0보다 커야 되고 h의 3도 0보다 커야 돼요. 0일 때도 위쪽, 3일 때도 위쪽이니까. 세 번째 두근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표현하죠. 이 그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는 0과 3 사이 위치해야 된다. 이걸 마지막 다 연립해서 풀어내야 돼요. 귀찮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로 나오면은 정말 정답률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3차 함수에서 너무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이놈이 인수분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서 여기서 확인을 한다라는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도 전제 조건은 0과 3 사이 두 실근이 위치할 근해 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1 때 이 개념을 많이 복습을 해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판별식 D는 a제곱 플러스 4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는 뭐냐면은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거고 h0 여기에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빵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h3 여기다 대입하면 9 플러스 3a 빼기 a는 0보다 크다. 네 번째 마이너스 2분의 b는 마이너스 1의 2배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데 이게 0과 3 사이 있다. 요 네 개의 공통 범위를 내주시면 돼요. 그렇죠? 마지막까지는 귀찮아서 안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1, 2, 3, 4를 다 내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해 분리에 좀 친해지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딱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fx는 fa의 실근의 활용 꽤 중요하거든요. 자, 요게 fx equal fa 여기서 y는 fx 뭐 3차함수라고 치고 그리고 y는 fa는 정확하게는 상수함수가 되는데 요거 근본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요 함수 위에 a, f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y는 fa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fa가 돼. 그럼 여기서 스타트는 무조건 차함수야. 만약에 이렇게 세 시근을 갖는다. 근데 세 시근의 좌표가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fx 빼기 fa는 그냥 대충 쓸게요.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치고 요거는 최고창 뭐 여기선 1이니까 1이라고 두고 1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과 a를 지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빼기 a 이렇게 참수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FA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 자, FA가 여기 극소나 극대. 여기를 A, FA라고 합시다. 여기를 A, F라고 하고 Y는 FA를 딱 그었더니 자, 그랬더니 여기 만나는 점 뭐 2, 0에서 접했다. 라는 느낌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런 관계에선 비율 관계도 좀 쓸 수 있고 3등분. 그리고 여기서 참수를 일단 쓴다고 치면은 참수가 얘가 2, FA가 되겠죠. 그러면은 fx 빼기 fa 스타트는 이렇게 fx 빼기 fa 혹은 f2라고 하셔도 되고요. fx 빼기 fa는 얘가 최고창 1이라고 치고 a가 실근 2가 중근이 돼요. a가 실근 2가 중근이니까 x-a의 x 빼기 2의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이런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하나만 딱 만나요. 이럴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문자 많이 써야 되는데 자, 여기가 a, fa고 딱 하나만 만납니다.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두 허근을 가진다는 정의에서는 fx 빼기 fa는 강제로 이렇게밖에 못 써요. 자, x-a 최고창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시면 돼. 뭔가 힌트는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우리가 fx는 fa의 실근의 활용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 결국은 차함수를 이용한다. 때에 따라선 이렇게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경우는 한 접점과 한 실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비율 관계까지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잡아줬네요. 그럼 준비 단계는 이렇게 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f 빼기 f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x는 1에서 극대, x는 알파에서 극소이다. 그려줄게요. 자,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알파일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fx는 f0 이 f0이란 게 y는 f0 0, f0에서 그은 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교점이 두 개. 그러니까 한 접점과 한 실근 이렇게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요.
자, 비율관계까지 이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자, 1보다 왼쪽에 0,F0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0,F0 추론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Y는 F0을 그었더니 여기 알파에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지만 딱 두 시근이 나올 것이다. 1보다 왼쪽이니까. 그러면요. 요 점의 좌표를 깔끔하게 잡고 싶으면 그냥 비율관계 적극적으로 이용해봐요. 0, 여기 1, 그 다음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 3이 되니까 바로 여기서 스타트를 fx, 그 다음 빼기 f0, f0은 최고창 1이라고 했고 0 실근 3중근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x의 x-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 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서 f0 어떻게 구해요? 솔직히 못 구합니다. 이 문제는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f5 빼기 f1은 구할 수 있겠지. 왜 그러냐면은 f0을 넘겨봐요. 그럼 fx는 x의 여기선 f5, f1을 따져로 못 구하는데 x의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f0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강제로 식을 세웠을 때 f5는 그냥 대입하면은 5 곱하기 4, 20 플러스 f0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f1은 1 대입하면은 4 곱하기니까 4 플러스 f0 이렇게 돼서 f0이 모르더라도 그냥 얘네들이 소거가 되거든요. 소거가 되니까 둘을 빼면은 f5 빼기 f1은 16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요. 아니면 더 멋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더 멋있는 방법은 자,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자, 여기서 비율관계 한번 더 써봐요. 두 번째 방법은 얘가 1, 2, 3이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여기서 y는 f1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4가 됩니다. 1, 2, 3,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fx 빼기 f1을 세우면 돼요. fx 빼기 f1은 1을 중근으로 4를 실근으로 갖는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죠. x-1의 제곱에 x 빼기 4. 이렇게 차함수가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은 딱 한 방이 나와. 왜? F5 빼기 F1이잖아요. 딱 5만 넣으시면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활용을 해보시고 이게 되려면은 비율관계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있죠? 선임 시절에는 비율관계가 없었다며 정확하게는 현우진 쌤이 안 퍼뜨렸다며 라고 생각한다면 선임 때는 현우진 쌤이 없었거든요. 내실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립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맞거든요. x의 x-알파이고 차함수 개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근데 다만 알파가 모르기 때문에 미분해서 f'1은 0이다. 여기까지가 매우 귀찮습니다. 왜냐면 1일 때 그때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f'1은 0에서 알파는 3을 잡고요. 여기다 3 넣고 대입.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비율관계가 없으면 이런 추가적인 곱미분까지 좀 해주셔야 돼서 매우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힘들게 풀었겠지. 그래서 비율관계 마스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곱미분 과정에서 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되고 방법만 기억해주세요. 그럼 이 문제는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F2는 F5랑 똑같고 0,0을 지났는데 fx 빼기 p는 0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가 되는 p의 최대값은 f이다. 요 한 문장을 딱 깔끔하게 이해하시면 끝날 것 같아. 머릿속으로 좀 그려졌거든요. 뭐가 그려지냐면은 y는 fx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y는 p를 그려요. 그러면은 최대값이라고 했어, 분명히. y는 p를 올리다 보면은 자, 상황을 봅시다. 이러면은 한 실근과 한 실근, 두 실근을 만나고 여기보다 좀 더 올라가면 세 실근을 만나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다시 두 실근 만날 거고 더 올라가면 한 실근이야. 그러면은 실수 p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건 요 상황이란 걸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프 추론을 좀 해줘야 돼. 그런데 p의 최대값은 f1에 그럼 f2랑 f5가 같대.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2, 여기가 5면 되겠지. 이런 식의 추론을 딱 하면은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져. 그랬어. 이렇게 딱 잡으면은 f0이 또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차함수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fx-p, fx 빼기 p는 2를 중근으로 5를 실근으로. 애초에 계속 차함수 스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해서 차함수 쓰는 문제가 많진 않았던 건 기억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깔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최고차항 1 나왔으니까 x-2의 제곱에 x 빼기 5다. 이렇게 스타트하면은 p만 구하면 되겠다. 두 번째 힌트는 0,0 지난다고 했으니까 0,0을 다 대입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을 쓰면 또 p가 나오겠지. 그래서 f0은 0이니까 마이너스 p는 4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p는 20이 될 거고 그럼 여기 20으로 바꾸면은 fx도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문장, fx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문장에서도 차함수 스타트를 하고 적절하게 뭐 비율관계 보이면 응용하시면은 다 세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fx는 x-2의 제곱에 x-5, 그 다음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고, 자 x는 알파에서 극소값 m을 갖는다. 굳이 미분할 필요 없이 여기서는 또 3등분, 이 그래프 3등분 하면은 2, 3, 4, 5가 딱 정확히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x는 4에서 극소값은 4 대입하면 딱 구할 수 있겠고요. 극소값은 f4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0이니까 16을 갖겠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뭐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이 고2 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까다롭다. 이 요건. 394번.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렇대요. 그러면은 일단 유추는 합시다. 3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x는 마이너스 2가 무조건 극대야. 하나는 뭔지 몰라요. 하나는 뭔지 모르고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3과 f 프라임 3 요걸로 유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f 프라임 x가 2차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여기 이렇게 y는 캐리 그렸을 때 f 프라임 마이너스 3과 f 프라임 3이 동일하네. 이거는 그냥 우함수로 보셔도 되긴 한데 어쨌든 설명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림을 좀 그렸을 때는 요 가운데 대칭의 중심은 0이에요. 마이너스 3, 0, 3. 근데 이게 0이 된다는 거, 대칭의 중심이란 거는 여기 극대와 극소 사이 변곡점이 있거든요. 여기가 딱 0일 때야. 딱 대칭성 때문에. 그 순간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딱 3등분점을 껐을 때 마이너스 2, 여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되니까 비율관계 지금도 좀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2, 0, 얘는 2, 여기는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2일 때가 극소, 마이너스일 때가 극대, 4일 땐 다시 만나는 점. 혹시 여기도 궁금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었을 때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f 프라임 x는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 디귿이 좀 중요하죠. 요거는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네요. f 프라임 x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fx는 f2, y는 f2가 이거거든요. 여기를 y는 f2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뭐 이제 f-2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y는 f2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이런 느낌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f-1에서 접선을 물어봤거든. 그럼 이 문제는 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안에 x는 마이너스 1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접선할 거예요. 그럼 분명히 다시 만나는 점이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자 이게 반드시 요 점이 2,f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상에는 여기 극소가 2,f인데 이건 대충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만나면은 요 점이 x가 2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방금 전에 그림에서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대칭의 중심은 안 변하니까 두 번째 대칭의 중심이 0이 됩니다. 그럼 이때의 접점투 교점 요 포인트를 보시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 그 다음 교점 이렇게 비율관계 순서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x좌표 기준으로 마이너스 1, 그 다음 0,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등차수열처럼 1씩 커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얘에서의 접선은 2,f를 짓는다. 깔끔하게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식을 안 세웠네요. 함수의 식을 안 세웠는데도 비율관계만으로 좀 깔끔하게 풀 수 있다. 이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설명을 안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비율관계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의고사는 좀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3참수의 특성상 보이면 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비율관계를 제일 깔끔하게 안 쓰고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5참수를 내면 돼요. 5참수를 3참수처럼 나오는 그래프를 내면은 비율관계 못 써.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한성원 모의고사나 그런 거. 좀 몇 개 풀어봐서 아는데 그런 문제는 비율관계를 보고 다 정석으로 풀어야 돼. 미분 때리고.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이게 3참수 특성상 상황에 따라서 좀 비율관계 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문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들 마음대로 내기 때문에 비율관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 파악하고 비율관계 쓰는 거는 또 재능의 영역인 건 맞아요. 어느 정도 좀 이게 비율관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무작정 모든 상황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고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자, 5번 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되게 재밌는 풀이가 있어요. 지금부터 좀 재밌는 풀이가 갈 거예요. 자, fx는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 극대값이 0,2예요. 근데 절대값 fx 이거는 x축보다 위로 뒤집어 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다.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여줄게요. 여기가 y는 인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요 아랫부분을 위로 뒤집어 올리고 여기도 뒤집어 올리면요.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y는 2를 그리면요. 좀 추론하는 거야. y는 2를 그리면 실근이 하나, 둘, 셋, 넷, 5개. 4개가 아니라 5개가. 이런 상황을 좀 보는 거예요. 아니네. 그럼 요거 아니야.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을 좀 내려봐요. x축을 여기 밑에 정가운데 이거는 딱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딱 여기 x축이 있다고 쳐. x축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 y좌표가 차이가 2고 여기도 2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딱 뒤집어 올리면은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프 추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을 때 y는 2를 그면 딱 4실근이 됩니다. 이 상황을 떠올리면 돼요. 뭘 알려주는 거냐? 여기가 변곡점의 y좌표가 x축에 들어간다라는 느낌. 그러면은 여기에 y좌표는 네모 컴마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둘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그 y좌표 좀 알 수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뭘 어떻게 풀 건데요? 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미분만 하시면은 이렇게 짜장면 막 연립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미분만 한다면 짜장면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적분 단계에서 좀 좋은 거를 하나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럴 때는 또 정적분 개념을 빌리면 좋아요. 자, 최고 창의 수가 1인 3참수 fx가 있으면 f'x는 어쨌든 3x제곱 이렇게 스타트가 될 거고 얘를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0이에요. x는 0에서 그때값.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알파가 되겠지. 알파. 그러면은 요 넓이를 이용해서 풀면은 바로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자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알파일 때 라고 생각하면요 이 둘의 y좌표는 실제로 4 차이가 나요. 그림을 딱 잘 그렸을 때 그러면 요 넓이가 4인 거야. 이건 분명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데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을 좀 기억하는 게요. 극대극소의 y좌표를 알면은 거꾸로 넓이를 생각해봐. 아니면 점의 좌표를 알면은 비율관계 생각해봐. 라는 식으로 좀 돌아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둘러싸인 넓이 공식은 다 외웠으니까 6분의 3 곱하기 알파 세제곱 너무 이것도 좀 가스라이팅 해버렸죠. 그냥 너무 암기시켰는데 어쨌든 이 자체가 4면은 돼요. 이 자체가 4면 되니까 알파 3승은 알파 3승이죠? 8이 되고 알파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이네. 저는 여기서 식 어떻게 쓸 건데요? 라고 하시면은 자 얘가 이제 2죠. 그럼 요 그림에선 복잡하니까 다시 하나 그려요. 자 x좌표 보세요. 자 여기가 0, 여기가 2. 그리고 그럼 여기 변곡점은 1, 다시 만나는 점은 3 이렇게 쓸 수 있다. 0, 1, 2, 3. 둘을 좀 섞어 쓴 거죠. 정적분이랑 얘를 섞어 쓰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래프가 될 거고 얘 y좌표가 y는 2였으니까 y는 2라는 거 정확하게 아니까 여기선 차함수를 등장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fx 빼기 2 하함수에서 y는 2를 뺐다. 요거는 0을 줄근으로 3을 실근으로 간다고 치면은 x제곱에 x 빼기 3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를 넘기면 플러스 2다 이런 느낌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F3을 구하시고 3, 3 대입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여기 3이니까 3,2겠네요. 그렇죠? 3 대입해도 똑같은 답 나옵니다. 어쨌든 2를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 되네. 선생님 너무 좀 스킬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교과과정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풀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거든요. 이게 연립식으로 막 A 잡고 이렇게 풀면은요 여러분들의 계산력의 한계 그리고 기말고사 그 특유의 정적분에서 계산 실수 많이 나는 거 그리고 계산 까다로운 거 그것 때문이라도 실전에서 문제를 다 못 풀게 돼. 그러면 이런 문제 풀기가 좀 두려워져요. A로만 연립하다 보면. 그래서 거꾸로 지금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앞에서도 좀 쓸 수 있는 비율관계 이런 거 좀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약간 스킬풀하게 했을 때는 시간이 절대로 안 부족합니다. 기말고사. 근데 대부분이 부족한 이유 이런 걸 마스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을 좀 해주셔서 기말고사 때는 진짜 역대급으로 시간 부족할 거예요. 여태까지 푼 시간 중에. 왜냐면 정적분 때문에. 앞에 있는 도함수는 상관없는데 미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적분 넓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한 번에 안 나오면요. 그 내가 넓이 열심히 구했다?
그 계산 들었게. 근데 그게 객관식 1번부터 5번에 없으면 최악이야. 그거 다시 해야 돼요, 맨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때부터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려요. 그거는 여러분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최대한 시간 줄여서 깔끔하게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정적분도 최대한 계산 깔끔히 하는 스킬은 알려주긴 할 건데, 근데 정적분 자체가 내신에선 굉장히 불리한 것 같기 때문에. 왜? 그냥 정적분 자체도 싫어요. 얘가 뭐 인테그랄 이 자체도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들. 1부터 4까지 x 3승 플러스 뭐 3x제곱 플러스 4x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하기 싫은 게 여러분. 왜냐면 그냥 4분의 x 4승에 4랑 1 대입하는 것 자체부터 그냥 여러분들 까다로워. 근데 이걸 막 넓이까지 막 생각해요. fx 그리고 보통은 그냥 기본 문제 넓이를 안 주고 뭐 여기다 차함수를 주고 범위 나눠서 얘 따로 얘 따로 뭐 따로 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계산도 더러워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건 정적분이고 오히려 도함수 활용 이 그래프 답안은 최대한 깔끔하게 풀 수 있도록 스킬풀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신 시간 안에 문제 좀 풀 수가 있다. 모의고사는 좀 얘기가 다른데 어쨌든 내신 볼 때 비교관계 마스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스킬풀한 풀이만 보여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마스터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수학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396번. 그래서 일부러 지금 하다 보면은 나중 가면은 아 비교관계 너무 쉬운데요? 라는 말이 잔뜩 튀어나와요. 나도 경험은 있기 때문에. 한 내가 봤을 때 한 4, 5등급까지는 비교관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하위권 애들은 더 좋아요. 이렇게 풀어서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상위권 애들은 둘 다 해주기를 좀 원하시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됐을 때는 둘 다 좀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해서 정석풀이도 보이던 친구들이 많긴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396 깔끔하게 봅시다. F형이 F2보다 작은 사참수 fx.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은 이거. 자, 요건데 F의 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다. 요거는 보자마자 x는 2를 대칭축으로 한다. 자, 이게 떠올리셔야 되고 사참수인데 x는 2를 대칭축으로 한다. 보자마자 완벽하게 x는 2일 때가 극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돼. x는 2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극소값이 y값이 서로 똑같아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어려워. 노란 박스. 이거는 실제 자위수에도 애들이 많이 질문하는 문제인데 절대값 x 이게 기본 개형은 대충 아실 텐데 설명 들어서 f의 절대값 x의 근본 원리는 얘가 y는 fx 그리고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 살짝만 설명할게요. x가 0보다 크면 fx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f의 마이너스 x 그려야 되는데 이게 y축 대칭하는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뭔지 보여줄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외우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아진이 알고는 있을 텐데 한번 가볍게 본다면 자, 만약에 이 참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 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0보다 클 때 fx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은 오른쪽 인정을 해요. 오른쪽 인정하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일단 f의 마이너스 x를 좀 본따서 그리면은 이게 y축 대칭해서 그린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0보다 왼쪽을 그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니까 나머지 다 빼고 나면은 이런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참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오른쪽 부분 인정하고 왼쪽 지워버리고 얘를 데칼코마니 대칭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운단 말이에요. 좀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근데 그놈을 요 그림에서 좀 추론을 해야 돼. 그리고 y는 1을 그렸더니 실근이 3개인 거야.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y축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대충 잡아줄게. 일단 처음엔 틀리게 합시다. 추론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이 그래프를 계속 좀 복사하면서 맞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x는 0이라고 할게요. x는 0.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좀 빠르게 그린다면 여기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그리고 왼쪽 부분을 이렇게 데칼코마니 대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딘가에 y는 1을 그려서 실근이 3개가 나오셔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y는 1이면요. 높이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고 얘보다 좀 더 들어올리면은 여기 지난다고 쳐봐요. 여기 만나는 점.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많고요. 더 많겠죠 위에는. 그리고 극대를 지난다 한들 여기 지나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러면은
4개, 3개가 안 나와요. 아까 이런 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유력한 후보가 하나 있는데 극소값. 자, 여기를 x는 0, y축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y축이야. x는 0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림이 여기 부분만 그대로 그리시고 요 오른쪽 부분은 대칭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여기다 y는 1을 그리시면은 자 여기 요렇게 하면 딱 3개가 돼요. 실근의 개수 3개인데 y는 1이 여기면 3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여기가 0,1이면은 맞아 떨어진다. 맞아 떨어지는 건 무조건 하나만 찾는 거예요. 더 시간 아끼기 위해서 더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0,1. 그럼 얘가 x는 2고 여기는 4,1. 이렇게 하면 딱 맞는 상황이에요. 딱 나머지는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하면 많고 이렇게 하면 4개 생기고 그쵸?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미 찾긴 찾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쓰면 어떨까? x는 1이 2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쓰면 어떨까라는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는 0이 여기 있다 라고 한다면은 뭐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그렸을 때 여기도 이제 대칭형으로 이렇게 생기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그으면 2개, 요렇게 그으면은 5개, 그리고 요렇게 하면 4개, 요렇게 하면 2개. 안 됩니다. 그렇죠? 다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그래서 찾은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그래프를 깔끔하게 맞추는 걸 그래프 추론이라고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선생님 이걸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찾아요 라고 하는 거. 대부분의 좀 중하위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원래 이걸 맞아 떨어지게 해라.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정하면 모의고사 제일 어려운 22번이 되겠죠. 그렇게 추론하는 문제는요. 여기 단원에서 뺄 수가 없어요.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못 풀겠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좀 팁을 드린다면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부터 먼저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답이 될 때가 많거든요. 가장 극단적.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요 W에서 얘가 어쨌든 요것 때문에 y축의 위치를 좀 찾아야 되고 1이란 것도 뭐 극대 또는 극소가 좀 가장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여기가 0,1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게 찍어서 푸는 딱 맞는지만 봐봐. 여기를 0,1로 잡고 y는 1을 딱 그으면요. 이렇게 딱 아름답게 3개가 나오니까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걸 운빨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이런 운빨을 통해서라도 하위권 친구들도 맞출 수 있게끔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프 추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극단적인 거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발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0,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죠? 2,5씩이요. 2, 네모 이렇게 될 텐데 끝났어요. 왜냐면 fx의 극대값 얘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차함수 쓰면은 y는 1이 차함수 그리고 얘가 4,1이 확정입니다. 왜냐면 x는 이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fx 만들면 돼요. fx 빼기 1은 0을 중근 4를 중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x제곱에 x 빼기 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를 넘기면 플러스 1 이런 느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fx의 극대값은 요 y좌표의 차이는 정적분하기는 공식이 없으니까 조금 그래서 그냥 2를 대입한다고 치면은 그럼 답은 4 곱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7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계산은 한 줄입니다. 분명히 계산은 한 줄인데 이걸 찾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게 함수의 그래프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 시험에는 안 낼 거예요. 이번 시험은 안 낼 테지만 기말고사는 당연히 나올 거고 알고 계셔야지만 극대급수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느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오늘은 여기 단어는 뭐 딱 397까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발전 전까지. 그리고 요거 발전은 안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여기 변곡점 대칭. 그러니까 요즘은 마필 교과서에도 이걸 설명해요. 두 번째 1대 루트 3대 2. 이건 비율 관계입니다. 요즘은 이 책에도 이걸 쓰는 이유가 굉장히 내신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쓸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비율 관계인데 뭐 1일 또는 3등분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건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볼 거니까 딱 오늘 397번 요거까지만 그래프 추론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진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딱 여기까지 하자. 이번 시험에서 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3번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요거는 이론상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문제 안 풀어도 좋아요. 어차피 시간도 부족할 거고 이번 뭐 수석 때 좀 솔직히 공부를 다들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험이 많이 남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복습만 추석 때 복습만 정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97번 한번 보시고 물론 하면 좋죠. 근데 나도 이게 사람이 결국 내 입장에서 대입한다고 치면은
항상 마음속에는 설날 때 추석 때 공부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나조차도 고등학교 때는 설날 추석 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해도 내가 뭐라 하면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최대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397번. 자 f 프라임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래프를 추론해 보세요라는 건데 일단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식이 몰라요. 식은 모르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fx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확정이에요. 0과 2.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절대값을 좀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x축의 위치로 이 그래프를 추론해봐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외로 단순합니다. 왜? 기억에서 보면 f형이 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여기 극대값이 0보다 작다는 건 기억에서는 x축이 좀 더 위에 있다. 그러면은 얘를 뒤집어 올리면요. 뒤집어 올리면은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는 여기보다 아래쪽을 위로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0, 절대값 f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2, 절대값 f2가 되니까 이거는 확정이죠. 확정이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니은 한번 봅시다. 자, 니은 f0,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이고 이거 뭐야. 아까 그래프 다시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0, f0 그 다음 여기 2, f2까지는 확정인데 자, 이번 그림은 좀 다 따지란 얘기예요.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 따지라고 하는데 x축의 위치를 보시면 1번. 자, 1번. x축이 완전히 위에 있을 때 이 상황. 그러면은 f0도 마이너스, f2도 마이너스. 그럼 마마 풀이 되니까 0보다 크겠죠? 둘의 부호가 같으면데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 fx 보시면은 하나씩 다 보여줄게요. 요거를 위로 뒤집게 하면은 약간 이런 식이 돼. 여기서 절대값 fx가 극소. 극소인 값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뾰족점이지만 감소해서 증가로 혹은 구간에서 제일 낮은 점 얘로 극소가 됩니다. 두 개 맞습니다. 근데 얘만 따지란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x축의 위치를 바꿔보는 문제인데 x축이 y는 f0과 같을 때 이때는 f0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곱하면 0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근데 뒤집은 함수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뒤집은 함수는 이렇게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집은 함수 기준으로 극소일 때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가 극소니까 얘도 맞는 거죠. 그치? 얘도 맞아요. 그럼 세 번째 거는 요거는 안 돼요. 미리 생각해요. x가 극대극소, x축이 극대극소의 사이에 있으면은 얘가 f0은 플러스 f2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 곱하면은 음수가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방정식 나눠서는 근해 판별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안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x축이 더 내려가서 y는 f2 극소값이 딱 x축에 딱 걸리면요 f2가 0이고 f0은 플러스 문제 없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절대값 fx는 요 그래프 살짝 내렸을 때 여기 부분만 위로 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되는데 극소가 얘도 되고 얘도 되거든. 그러니까 극소인 값은 두 개다. 이것도 맞죠? 그럼 마지막 하나 x축이 더 밑으로 갔을 때 이때가 마지막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될 수 있는 게 f0도 플러스 f2도 플러스야. 그러면 둘 다 풀풀이니까 되고 여기도 아랫부분만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극소인 거 두 개. 모든 상황이 다 맞기 때문에 참이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을 다 따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자 디귿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디귿은 f0 플러스 f2가 0이다. 같은 말은 f0은 마이너스 f2다. 이렇게 되는데 둘의 y좌표가 완전히 반대가 될 때는요. 방금 전 개념을 빌려서 x축이 요 둘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딱 얘네 둘의 y좌표가 플러스 d 마이너스 d 이렇게 똑같아. 높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x축이 요 변곡점 1,0에 위치하면 된다라는 느낌까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f0 이거는 맨 위에 있는 대표 문제랑 비슷한데 여기서 얘를 위로 뒤집어 올리고 얘도 뒤집어 올리고 요 보라색 그래프를 절대값 fx로 인정한다면은 이 둘의 y 값이 똑같아져요. 왜냐면 얘가 딱 정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y는 f0 그리면 실근이 4개가 된다. 그래서 디귿도 깔끔하게 참이됨을 밝혀주면 돼요. 그죠? 이 정도는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오히려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변형 문제에서 이거 추론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꽤 질문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y축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뒤집기. 그래서 그런 거 추론을 좀 잘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좀 많이 연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얘네들도 꽤 좋은데 시간상 오늘 안 하긴 했지만
뭐 나중에 또 볼 일은 있을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 단어는 중복이기 때문에 다음 기말고사 대비 때 또 할 거니까 지금 간단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럼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보충 일정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아진 2시 심화 수업 좀 해줘야 되나요? 아진 아니면 이제 급수 완벽해 됐어요? 그래. 오케이. 그럼 아진이 2시, 우진은 내일 영어 한번 끝나고 4시 조금 넘어서 와도 되니까 그 우진이 수능 특강 미분계수 함수랑 미분계수 단원이랑 도함수 그거 해줄 테니까 그거랑 교과서 변형 프린트 같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진이는 마플 어려운 문제 빼고 풀면은 그 다음에 교과서 변형이랑 부교재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고 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